지금 중동이 말 그대로 불타고 있습니다. 정말 단 며칠 만에 지역 전체를 집어삼킨 이 엄청난 위기,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격렬한 확전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 전말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말을 한번 보시죠. 전쟁 작전은 총력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의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한마디가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긴급하고 심각한지를 그냥 한 번에 보여주는 것 같아요. 타협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죠? 그럼 도대체 이 모든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 위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단 한 번의 공격이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연쇄 반응을 일으켰는지 그 순간을 같이 따라가 보시죠.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2026년 2월 28일이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건 한쪽에선 외교적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겁니다. 이 공격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물론이고 수많은 고위 관리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라크가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면서 중동 전체는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란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전혀요. 이란의 대응은 지체 없이 아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전선에 걸쳐서 동시에 반격을 시작했거든요. 이란의 보복 대상은 굉장히 명확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이스라엘이 포함됐고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바레인에 있는 미군 기지까지 전부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넘어서 중동에 있는 미국의 영향력 전체에 타격을 주겠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죠. 자, 이제 이 불길이 얼마나 빠르게 주변으로 번져나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엔 두 국가 간의 직접적인 충돌이었는데 이게 순식간에 지역 전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위기로 커져버렸습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여파로 2024년에 정말 어렵게 맺었던 레바논의 평화협정이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린 겁니다. 이건 이제 단순한 교전 수준을 넘어서 지역 전체의 안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탄이었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분쟁이 레바논으로 번지면서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가 나왔는지 숫자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 자료인데요. 수도 베이루트와 남부 지역에서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자가 31명, 부상자는 149명에 달합니다. 결국 이 분쟁이 확산될수록 피해를 보는 건 무고한 민간인이라는 걸 이 숫자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전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키프로스에 있는 영국 공군 기지까지 무인기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유럽의 주요 강대국까지 이 분쟁에 직접적으로 휘말리게 된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럼 잠시 숨을 고르고요. 이 모든 사태가 낳은 가장 비극적인 결과, 바로 인명피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숫자들은 정말 암울한 통계들입니다. 이란 적신월사에 따르면 미국의 첫 공습으로 이란 내에서만 사망자가 201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단 한 번의 공격이 앗아간 생명의 숫자입니다. 근데 더 가슴 아픈 건요, 이란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그 사망자 중에 무려 170명이 학생과 교사였다는 사실입니다. 학교가 공격을 받으면서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세대가 희생양이 된 거죠.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전쟁이 민간인, 특히 아이들에게 얼마나 잔혹한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비극은 국경을 넘어 계속됐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레바논에서도 31명의 목숨을 잃었죠. 이 불길이 얼마나 빠르고 넓게 번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비극의 소용돌이는 공격을 시작한 미국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3명의 사망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슬프게도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아주 어두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위기 속에서 세계 주요 국가들은 과연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각국의 지정학적인 계산과 결정이 어떻게 엇갈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핵심 동맹국인 미국과 영국의 입장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다는 거죠. 보시면 미국은 모든 목표를 달성하겠다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영국은 우린 직접 공격에는 참여 안 한다고 딱 선을 긋고 있습니다.
물론 동맹국 방어는 돕겠다는 여지는 남겨뒀지만요. 영국의 입장은 사실 좀 미묘하고 복잡합니다. 여기 보시면 직접 공격은 안 한다면서도 세 가지 방식으로 관여하고 있거든요. 첫째, 미군이 제한적인 방어 목적으로 영국 기지를 쓸 수 있게 허가해줬고요. 둘째, 이란의 공격을 막는 연합방어작전에 전투기를 보내서 공중엄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걸프 지역 동맹국들이 이란 드론을 격추하는 걸 돕겠다고 약속했어요. 키어 스터머 영국 총리의 이 발언이 영국의 입장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이라크에서 교훈을 얻었다. 바로 이 부분이죠. 과거 이라크 전쟁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공격적인 군사 행동에는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겁니다. 한편 또 다른 주요국인 프랑스는 한 발짝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 프랑스 외무부가 자국의 핵심 전력인 샤를 두골 항공모함이 이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보도를 공식적으로 부인했거든요.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선을 긋는 저죠. 자, 상황을 정리해볼까요? 여러 전선이 동시에 터졌고 그나마 있던 휴전은 그냥 종이장처럼 찢어졌습니다. 세계 강대국들은 서로 다른 셈법으로 자기 입장만 고수하고 있고요.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음은 뭘까? 이 위태로운 상황은 대체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